1999년 10월 9일, 당시 19세였던 로시오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로시오는 실종된 곳에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어 경찰은 로시오 어머니의 전 동성 커플이었던 돌로레스를 체포하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나 DNA가 없음에도 돌로레스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죠. 그런데 4년 후, 또 다른 소녀가 실종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DNA 분석 결과 로시오의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발견으로 돌로레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시오는 스페인 남부의 코스타 델 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 9일 토요일, 로시오는 그날 남자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고 오후 5시 30분경 로시오는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로시오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밤에 축제시장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인 오후 9시 30분, 로시오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로시오는 남자친구에게 이따 보자며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시오의 어머니 알리시아는 딸이 보이지 않자 외박했다고 생각했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로시오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장녀 로사에게 로시오를 찾아보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로사는 동생의 남자친구인 안토니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어제 로시오가 떠난 후 너무 졸려서 잠들었고 로시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알게 되자 로시오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딸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9시 30분 이후 로시오를 본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의 집은 불과 500m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가을 축제 기간이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밤에도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었죠. 이어 로시오의 가족들은 안토니오 집까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토니오 집까지 가는 길은 흙길이었고 가로등과 주택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던 도중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혈흔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엔 어제 로시오가 외출했을 때 신었던 운동화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민과 자원봉사자 600여 명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로시오의 주변 인물들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발견된 현장도 면밀히 조사하였죠. 현장에서 선명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차량의 모델은 포드 피에스타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담배꽁초도 발견되었고 분석 결과 남성의 DNA로 확인됐지만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인물이 없어 용의자의 신원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3주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11월 2일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인은 테니스 코트 바깥쪽 울타리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옆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DNA 감식 결과 로시오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9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으며 부패가 상당히 심해 성범죄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옆에 있던 쓰레기 봉지에는 로시오의 옷과 소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시오의 대인관계를 조사한 후 남자친구인 안토니오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안토니오의 알리바이가 모호했기 때문이었죠. 안토니오는 그날 집에서 잤다고 주장했지만 그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토니오 집에서 범행 장소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운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알리시아의 전 동성 커플이었던 돌로레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알리시아는 1981년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돌로레스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에 취미도 비슷하고 궁합이 잘 맞아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984년 알리시아는 이혼한 후 돌로레스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리시아의 3명의 자녀와 돌로레스는 함께 살게 되었죠. 알리시아는 전업주부 역할을 맡았고 돌로레스는 호텔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초기에 알리시아의 자녀들은 돌로레스를 매우 좋아했고 로시오는 때때로 친구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2명이라며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1994년 10년 이상의 열애 끝에 알리시아와 돌로레스는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별 후 두 사람은 재산 분할을 중점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했었고 돌로레스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었죠. 그러나 알리시아와 세 자녀는 그 집에 계속 살았고 돌로레스는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알리시아는 돌로레스에게 집값 일부분을 줄 수 없다고 알렸고 돌로레스는 일부분의 집값을 원하고 있었죠. 불행히도 주택 명의는 알리시아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시아는 돌로레스와 헤어진 후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알리시아는 경찰에게 부동산 분쟁과 이성애 때문에 돌로레스가 자신을 미워했고 돌로레스의 복수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몇몇 이웃들은 경찰에게 평소 돌로레스가 과묵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진술하였죠. 그리고 장녀인 로사는 돌로레스가 유독 로시오에게 매우 엄격했고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자주 체벌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9월 7일 그렇게 돌로레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로레스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로레스의 차는 포드 피에스타가 아니었고 사건 전후에도 그 차량을 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는 남성으로 밝혀진 상태였죠. 범행 현장이나 유기 장소, 그리고 로시오의 몸에서는 돌로레스의 DNA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돌로레스는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모든 질문과 혐의에 대해 침착하게 부인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돌로레스는 사건 당시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조카네 가족이 휴가차 놀러왔고 조카 부부는 저녁 무렵 모닥불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해변에 갔으며 돌로레스는 조카 딸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밤새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죠. 오후 10시 34분부터 11시 10분까지 집에 있는 유선 전화로 친구와 통화를 했고 오후 11시 30분경 집 맞은편에 있는 오아시스 레스토랑으로 담배를 사러 한 번 잠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돌로레스는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돌로레스의 진술을 묵살하고 알리바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아시스 레스토랑에서 돌로레스를 맞이한 웨이터는 당시 돌로레스는 긴장한 눈빛과 함께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부자연스러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은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25일 말라가 지방법원은 돌로레스에게 로시오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돌로레스는 판결을 믿을 수 없었고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03년 8월 14일 로시오와 마찬가지로 17세의 소니아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니아는 친구들과 도심에서 열리는 축제를 찾았고 무슨 일인지 소니아는 밤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소니아가 걱정돼 당장 소니아를 찾으러 나섰고 집에서부터 3집 정도 떨어진 길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엔 소니아의 핸드백과 휴대폰, 옷과 신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플라스틱 몇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실종 약 일주일 후인 8월 21일 10km 떨어진 외딴 곳에서 돌에 반쯤 가려져 있던 소니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니아의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으며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니아의 손톱에서 범인의 DNA가 남아 있었고 DNA 분석 결과 로시오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두 사건의 범인은 동일 인물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돌로레스가 범인이 아님을 시사하였죠. DNA 결과가 나왔을 때 영국 여성인 세실리아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자신의 남편인 토니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소니아가 공격을 받았던 날 밤 토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양팔에 뚜렷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토니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니가 모는 마츠다 자동차에 전조등 중 하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니아의 소지품이 발견된 곳에는 주황색 플라스틱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실리아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토니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또한 토니를 조회해보니 성범죄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니가 마셨던 음료수 컵에서 토니의 DNA를 얻었고 DNA 비교 결과 소니아의 손톱에서 남은 DNA와 로시오의 사건 현장에서 남은 담배꽁초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건의 범인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토니는 1985년경부터 런던 할로웨이 지역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폭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토니는 보통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날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죠. 1986년 토니는 마침내 체포되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의 공격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토니는 5년을 복역한 후 1991년 가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출소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토니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렇게 토니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96년 토니는 또다시 가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출소 후 토니는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하며 몸 관리까지 하였죠. 또한 토니는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점차 젠틀한 인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토니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기 토니는 호텔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세실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 세실리아는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8월 토니는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당시 21세의 헝가리 여학생을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토니는 잡히는 게 두려웠고 결국 세실리아에게 스페인으로 가서 살자며 부탁하게 됩니다. 세실리아는 스페인 생활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부부는 코스타 델 솔에 정착하게 되었죠. 세실리아는 토니가 무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말다툼도 한 적이 없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실리아는 토니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토니는 집에 있을 때 종종 각종 흉기를 만지작거렸고 때때로 약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2000년 초 세실리아는 토니에게 미래의 목표가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며 제안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세를 아끼고 딸을 함께 돌보기 위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로시오가 습격당했던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토니는 밤늦게 집에 왔고 샤워를 한 뒤 욕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토니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토니는 그날 밤 자신이 입었던 옷을 버렸습니다. 또한 로시오가 습격당했을 당시 토니는 지인에게 포드 피에스타를 빌렸었습니다. 당시 세실리아는 그 차량 뒤쪽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었죠. 이후 세실리아는 뉴스를 통해 로시오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범인이 포드 피에스타를 운전했을 것이라는 정보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죠. 세실리아는 토니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토니가 의심스럽다고만 말했었죠. 하지만 지인들의 눈에 토니는 신사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 후 소니아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니아가 습격당했던 그날 밤 토니의 팔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오른손바닥과 팔뚝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는 토니를 의심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체포된 후 토니는 2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2004년 4월, 토니는 돌로레스가 주모자라며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자신은 단지 돌로레스를 위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주장하였죠. 토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돌로레스가 알리시아에게 원한을 품어 토니에게 사주해 로시오를 제거했을 수는 있지만 돌로레스와 소니아의 연결고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토니가 단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돌로레스를 지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소니아의 재판에서 토니는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니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006년 12월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07년 12월 로시오의 재판에서 토니는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토니는 두 사건을 합쳐 총 5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된 돌로레스는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1월 돌로레스는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실직과 정신적 손해보상금 400만 유로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돌로레스에게 51만 6천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돌로레스에게 사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